서정환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슬코리아,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환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자, 여러분들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애초에 생활 속 쓰레기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춘천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알리고 계시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환경운동가 송현석, 송그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로 웨이스트 개념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애초에 생활 속 쓰레기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 정말 제로 웨이스트에서 중요한 원칙인데요. 보통 제로 웨이스트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생활 운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제로는 0이고요. 네. 웨이스트는 쓰레기잖아요. 하나도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웨이스트는 쓰레기가 아니라 낭비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는 극단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무심코 소비하고 사용해온 것들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낭비를 줄이자는 생활 문화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가 조금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로 웨이스트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자원순환이라고 하면 3R이라고 알려진 원칙이 있는데요. 이 제로 웨이스트의 5가지 원칙은 자원순환 3R 원칙에 처음과 끝에 한 가지씩을 더한 건데요. 네. 이 5R을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제로 웨이스트 생활이 됩니다. 네. 이 실천 방식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R은 리퓨즈예요. 리퓨즈, 거절하기죠. 네. 네. 거절하기도 좀 단계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각종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 또 가포장된 것들을 거절하자고 설명을 드려요. 카페를 예로 들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회용 컵이나 빨대를 거절하고 매장용 컵에다 마시는 거죠. 네, 식당을 예로 들자면 식당에서 보통 이제 손 씻는 거를 대체해서 일회용 물티슈를 하나씩 주죠. 네, 1인당 하나씩 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거절하기. 네. 만약에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켰다라고 할 때는 일회용 수저를 거절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렵지 만약에 않죠? 손을 씻어야 된다. 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씻으면 된다. 그럼요. 네. 어렵지 않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정말. 네. 이제 다음 단계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데 공짜로 주는 기념품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공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로 웨이스트 활동가인 저조차도 네. 살짝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예를 들면 장바구니나 에코백 같은 경우 아나운서님도 혹시 집에 에코백이 저는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무슨 행사 때마다 하나씩 주시기도 하고 네. 선물로 들어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아마 사신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산 것도 에코백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쁜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틈틈이 이렇게 기념품이나 행사 때 받은 것들도 이렇게 공짜니까 일단 언젠가 쓰겠자고 받아놓고 집에 와보면 결국은 나중에 먼지 묻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장바구니나 에코백 그리고 기념품 스티커가 붙은 물티슈 그리고 자잘하게는 볼펜 같은 경우에서부터 요즘 많이 나눠줄 다이어리 네, 다이어리. 네, 그리고 텀블러, 네. 우산 네. 요쯤 되면 조금 거절하기 힘들죠. 그쵸. 네, 감 나가는 것들 무료로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외장 배터리 요즘 네. 많이 주는 기념품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소독기 이런 네, 것,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막상 이제 공짜로 주니까 일단 받아요. 네.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잘 안 써요. 네, 그래서 먼지 묻은 쓰레기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런 것들 이제 거절하다 보면 나 혼자도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보통 요즘 물건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물건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쓰임을 계속하는 리유즈라는 것이 이제 그 5가지 원칙 중에 하나고요. 네. 또 다른 것은 소비의 양과 종류를 줄이는 리듀스. 줄이기. 네.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이라는 원칙도 5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고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뭐 지나가다 보면 뭐 센터도 있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뭐 심지어는 약간 뭐 리사이클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해서 업사이클이라는 업사이클, 그쵸.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퓨즈, 리유즈, 리듀스는 사실 일상에서 별로 쓰지 않은 말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은근히 이 재활용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네. 소비자들이 열심히 소비하고 폐기하면 기업이 재활용을 해줄 테니까 계속 끊임없이 소비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리사이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사실 또 일반 시민들은 뭐 안 입는 청바지로 파우치나 가방을 만들었을 때 또 기업들이 페트병으로 옷이나 신발을 만들었을 때를 재활용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재활용은 개인이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기업들도 페트병으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이 되게 하고 유리가 다시 유리가 되게 하고 네. 또 지금 저희 분리배출 체계에는 아예 없는 실리콘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데요. 이 실리콘을 모아서 다시 실리콘을 만드는 것이 재활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썼던 재활용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R 중에서요. 정말 생소하고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게 마지막 R, 영어로 rat이라는 건데요. rat. 네, 네. 썩히기라고 해요. 아,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거의 뭐 네. 중고등학교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네. 영어인데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 썩히기는 아마 상상도 못하실 텐데 네.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이렇게 주택가에 사는 분들은 제로웨이스트 생활의 최고봉으로 모든 소비와 사용 후 단계에 폐기하는 때 썩힌다라고 해요. 아, 썩힌다라는 거는요. 네. 소비 단계에 썩는 것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 썩는 거. 잘 네. 썩는 어떤 제품을 맞습니다.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이 썩힌다의 기준에 의하면 안 되는 거죠. 사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5가지 알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많은 분들의 어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가장 걸림돌은 어떤 걸까요? 네, 뭐 걸림돌 굉장히 많겠지만요. 네, 2018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대란이라는 거를 전국적으로는 처음 겪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비 문화, 즉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배달 음식은 모든 일회용기에 오고 또 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일회용품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나도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개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빨대 거절하기, 네, 그렇죠. 물티슈 거절하기.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큰 틀에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일회용 포장재를 규제하고요. 네. 기업도 여기에 발맞춰서 좀 포장도 간소화시키고 또 이렇게 대량 생산 이런 것도 줄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좀 나서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정부와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이런 방식들은 많이 전환해야 될 것이고요. 소비자들도요. 사실 이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이런 순환 경제 사회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같이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기업과 정부를 좀 괴롭혀줘야 거기서도 움직여줄 거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 목소리를 낸다는 게 좀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클릭하면서 동의도 하고요. 네네. 좀 귀찮지만 이름 쓰고 네, 사는 서명도 곳 쓰고 하고, 네, 네. 동의합니다 날리기도 하고요. 네. 이제 본인도 동의를 하긴 하지만 지인들한테 카톡 공유해서 여러 명이 같이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소비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과포장된 거 그리고 사지 않는 네, 거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사지 않는 것이 모두 저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춘천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춘천은 어떻게 환경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춘천이 고향은 아니고요. 네. 이주해 온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네. 처음 이사 와서는 이제 직장 생활만 하고 몇 년 정도는 뭐 친구도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뭐 생활 자전거 동호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이라는 밴드를 알게 되어서 가입을 하고 2015년 11월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인형극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네, 그래요? 시내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가셨네요. 네, 지금 생각하면 먼 건 아닌데 네. 그때는 굉장히 먼 곳이었고요. 네. 저도 춘천에 한 2, 3년 정도 생활을 했지만 명동이나 석사동만 알았지 공지천 뒤에 그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거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워서 네. 춘천에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웬걸 제가 살고 싶은 이 춘천이요. 생각보다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뭐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긴 한데 춘천에 특별히 환경 문제가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건물도 벽 있잖아요. 벽 안에 콘크리트, 시멘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스팔트 도로가 있는데 이런 건물들에 사용된 자갈이 원인이 되어서요. 후쿠시마라고 하는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네. 후쿠시마 시내 수준이랑 저희가 방사능 그 수치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엄청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네. 뭐 방사능 생활감지단이라는 모임에 가입해서 저도 이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사를 할 때마다 네. 조금이라도 낮은 집에 살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방사능 수치가 높으니 춘천시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낸 적도 있었고요. 네. 점입 가경인데요. 그 뒤로 또 알게 된 단체가 있는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강원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단체로부터 알게 된 거는 이 춘천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농도가 높은 1, 2위 도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는 좀 저도 네.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서 의암호 둘레길이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름다워서 정착하기로 했던 춘천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고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스카이라인도 많이 사라지고 네. 그리고 또 몇 년 사이에 아파트가 늘어서 그런지 자동차도 몇만 대가 늘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체되는 구간도 많고 또 보행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지만 이미 저는 의암호 그 둘레길이 너무 예뻐서 네. 여기 살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활 자전거 운동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처럼 뭐 제로 웨이스트 활동에 주력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와 같은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지속 가능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얼핏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환경운동가 원래는 직장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환경운동가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계기가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춘천에 내려오게 된 건 아이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돼서인데요. 그전에도 좀 건강한 먹거리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직장을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고 이후에 뭐 먹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이런 물건들을 건강하게 사용하려고 하다가 직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네. 점점 관심이 깊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환경운동가가 되게 되었고요. 저는 이 작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뭐 특별하게 내가 환경운동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면서 어떤 때가 좀 힘드시나요? 힘든 일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네, 뭐 잘 잊어버립니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셨군요. 네네. 다행히. 정반대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죠. 저는 이제 종이컵은 일회용으로 분류되니까 네. 종이컵을 쓰지 말고 이렇게 다이용 컵을 쓰자. 이런데 뭐 종이컵 찜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은 하는데 환경 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불편하잖아. 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 저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보통 문제가 있으면 그걸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문제를 이렇게 열어보면 해결 방법이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어떤 사회 문제, 나의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또 이 문제를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과 환경이 따로 같이 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경제 성장과 환경이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또 적정하게 잘 살아가는 지혜를 저도 잘 모르니까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뭐 조금은 아까 힘든 얘기도 좀 했지만 보람을 느끼실 때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네, 저는 1인 활동가라서 때로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하잖아요. 네네. 최근 수년간 제가 했던 활동들이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뭐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춘천만큼은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시청과 도서관 같은데 일회용 우산 비닐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행사나 회의 같은 경우도 점점 페트병 생수 사용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춘천 시정 소식지 봄내지 있잖아요. 네네. 봄내지가 올해 초에 그 코팅 안 돼서 재활용이 쉬운 종이로 바뀌었는데 네. 이것도 제가 모니터한 결과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활동들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보람을 느끼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보람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하고. 네네. 네. 그리고 저처럼 혼자인 실천러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 사람들이 저로부터 용기를 얻을 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좀 막내다 보니까 그런 회의가 있으면 왠지 윗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평소에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알아서 텀블러들도 들고 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네. 조금 자기가 알아서 실천하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아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일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여전히 나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한 사람의 완벽한 제로 웨이스터보다 네. 10사람의 레스 웨이스터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영어긴 하지만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완벽하게 압니다. 네. 뭐 청취자분들이 혹시 네.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씩 줄이는 삶을 시작하시고 또 그런 자신을 칭찬해주면 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네, 그럼 또 다른 거 뭘 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도 저는 이제 혼자이지만 저를 보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에게 용기를 얻는 실천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네. 거를 넛지 효과라고 한대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보고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셔서 들으셨을 테니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일회용품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고 식당에서 물티슈를 거절하는 모습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아 맞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바로 하나라도 실천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실천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대화를 정리하는 한 곡을 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혹시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와, 제가 사실 음악을 상당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 네. 오늘은 좀 편하게 네. 잘 고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취향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이 질문을 하셔서 딱 떠오른 노래가 있어요. 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쓰레기 줄이기, 네. 제로 웨이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진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저의 일상, 쓰레기를 줄이는 저의 일상이 너무 진지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유쾌했으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하하와 스컬의 네. 쓰레기라는 노래예요. 아하와 스컬의 쓰레기.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노래 가사에 그 쓰레기가 네네. 그런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네, 뭐 재활용 맞습니다. 쓰레기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노래 사랑 이야기죠. 네, 약간 맞아요. 연애할 때 네. 그런. 실연한 남자의 노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실연한 남자의 노래니까 얼마나 슬픈가요. 그쵸. 그런데 이 하하와 스컬은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노래 신나는. 자체도 레게라는 리듬을 사용하면서 내용은 실연한 이야기지만 리듬은 흥겹게. 그래서 네. 저희 제로웨이스트 운동도
진지하고 심각하고 힘든 내용이지만 일상에서는 즐겁고 유쾌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쓰레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하와 스컬의 쓰레기, 네,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환경운동가 송현섭님, 송그린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는 천사다 난